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대장동 수원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당해서 또 피고의 신분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고소, 고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가 남의 재판 이 신문 조서를 공개했다가 지금 불법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수사를 할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판사 역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화영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화영 자기의 측근이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밑에서 일했던 경기도 부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재판에 나온 이 신문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걸 불법적으로 흘린 사람이 누구냐는 건데, 지금 민주당 소속인 현근택 변호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화영 측 변호인, 그리고 검찰에서 이걸 넘겼겠습니까? 또 방영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있는데 여기서 넘겼겠습니까? 이화영 쪽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쪽은 자신은 넘긴 적이 없다, 이재명에게. 그런데 다만 현근택 변호사한테는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자, 법원에서 이걸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판사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참 치졸한 방법 아닙니까? 검찰은 이걸 사실상 증인 협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에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공개하면서 뭐라 떠들고 있으면 앞으로 증인으로 누가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내년이 총선입니다. 지금 이화영 재판에 나온 사람 중에는 다음 민주당 공천을 노리고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경기도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재명이 이렇게 야, 나 다 보고 있어. 이거 불법이지만 내가 다 공개하거든. 다 알고 있거든. 니들 똑바로 해. 그렇게 되면 아예 법원의 증인으로 나가기가 겁날 겁니다. 그리고 나가더라도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이재명 눈치를 보지. 공천 협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권한이 가장 막강합니다. 지금 문재인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에다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을 의식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뇌물사건 재판 속기록을 막 이렇게 SNS에 올리는데, 야, 이거 다 보고되는가 보다. 우리 재판에 나가지 말자. 하지 말자. 말도 제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 정의에 대한 협박이 아니냐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은 또 피고의 신세가 될지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오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23차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이 채택한 증인의 재판 속기록이 외부로 유출돼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게 바로 이재명의 SNS입니다. 그러면서 재판 기록 유출에 대해 엄중히 판사는 경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가짜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의 1월 27일 정인신문 조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했습니다. 이재명은 변호사입니다. 아, 나 몰라서 그랬다. 이게 안 통합니다. 사후 처리돼야 합니다. 자, 조서에는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곤혹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증인의 신문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수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서가 낱낱이 공개돼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정인들을 법정에 불러오기 힘들 뿐더러 나온다고 해도 정은은 위촉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서 일했던 분이고,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정부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주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검찰은 이 이재명 대표의 SNS를 거론하며 정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정인신문 조서가 제3자에게 이재명에게 어떻게 유출됐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지난 21일 재판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뒤늦게 자신의 SNS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습니다. 증거 인멸했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 정인 협박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화영 뇌물사건 변호사인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조서를 민주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니까 대북송금입니다. 이거 이화영 수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에게는 조서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현근택 변호사로 보입니다. 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대한 혐의로 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현근택 변호사 등이 입회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속기록이 재판 외 용도로 사용된다면 검찰의 지적처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인이 말한 것 이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혹시나 다른 부적절한 경위로 유출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판사는 이걸 갖다가 이 유출한 상황이 있는지 조사할 방법이 없지만 검찰은 가능합니다. 자, 이 이재명 대표 고발당했습니다. 이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은 정말 재판 받는 중에도 이렇게 사고를 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